2022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화법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오답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답률 1위 문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위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 강연자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식품 포장지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연자가 더욱더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 자료를 총 3가지를 들고 와서 활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해서 자료를 각각 활용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자료를 가져와서 어떠한 사실을 얘기하고자 했는지를 올바르게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강연자가 동그라미 기억 부분에 자료 1을 들고 와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선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강연자가 동그라미 기억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의 단락과 자료 1 그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일단 1번 선지를 보면 주 표시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연자의 설명에 주 표시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말을 했는지 그리고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강연자의 말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 표시면에는 제품명과 내용량 및 열량 그리고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료 1에서 주 표시면에 제품명, 그리고 내용량 및 열량, 그리고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다면 적절한 활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 1번 보면 복숭아 향 캔디 제품명 나와 있고 내용량 및 열량 땡땡그램 땡땡칼로리 나와 있고 상표 세모 제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자가 주 표시면에 나와 있다라고 했던 요소들이 전부 다 자료 1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 1의 활용은 적절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선지 보겠습니다. 2번 선지 역시 동그라미 기억에서 자료 1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선지입니다. 2번 선지 보면 제품명에 특정 글자가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동그라미 기억의 자료 1을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품명을 보면 그냥 복숭아 캔디가 아니고 복숭아 향 캔디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향이라는 글자를 특별히 사용한 걸 알 수 있거든요. 해서 발표자도 이 자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제품명에 향자가 보이시나요? 라고 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제품명에 특정 맛이나 향이 표시되어 있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한 원재료로 합성 향료만 사용했다면 복숭아 향이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 즉 복숭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복숭아 향을 내기 위해서 합성 향료가 들어갔다면 제품명에 반드시 향이라는 글자를 명시해야 된다라는 설명이거든요. 해서 합성 향료가 첨가되었다는 문구도 제품명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대요. 자료 보면 합성 복숭아 향 첨가라는 글자 보입니다. 해서 2번 선지도 동그라미 기억에 자료 1을 적절히 활용한 것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동그라미 니은에서 자료 2를 활용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니은이 나와 있는 단락과 자료 2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보면 3번 선지 식육 가공품에서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포함된 경우 주 표시면에 추가로 표시되는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 2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식육 가공품은 가장 많이 사용한 식육의 종류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2 같은 경우에도 소고기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원재료인 소고기를 제품명에다가 명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에 소고기만 들어가지 않고 다른 육류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다른 식육도 여기에 포함된 경우에는 식품에 포함된 모든 식육의 종류와 함량이 주 표시면에 표시되어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2에서와 같이 소고기 동글동글 %, 돼지고기 동글동글 %와 같이 모든 육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에서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포함된 경우 사람들이 소고기만 들어간 햄버거 스테이크인 줄 착각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표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3번 선지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4번과 5번은 전부 다 동그라미 디귿 부분에서 자료 3을 활용한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해당 단락과 자료 불러와 보겠습니다. 보면 동그라미 디귿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자료 1, 자료 2와 다르게 주로 식품 포장지의 뒷면에 나와 있는 정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알레르기 표시란을 통해 표시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디귿의 자료 3을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선지 자체가 길어요. 그죠? 봐야 되는 정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4번이 답입니다. 그쵸? 어떤 게 틀렸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텐데 식품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테이크 공장에서 스테이크만 만들지 않고 한 라인에서는 스테이크를 만들고 다른 라인에서는 두부를 만들 경우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해서 스테이크 만들 때 두부가 어쩔 수 없이 혼입되는 일 방지하려고 하겠지만 어쩌다가 내 손에 옆 라인에서 만들던 두부의 재료가 묻는다면 어쩔 수 없이 딸려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불가피한 혼입입니다. 즉, 만약에 두부도 이 공장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면 두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이 스테이크 먹을 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표시해줘라 라는 얘기인데 이걸 선지, 4번 선지에서는 알레르기 표시란에다가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보면 바탕색과 다르게 표시된 부분이 알레르기 표시란이라고 합니다. 자료 3에 소고기, 돼지고기, 밀, 함유라고 되어 있는 바탕색 회색인 부분 이곳인데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소고기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해 정해두고 작정하고 사용된 재료들이 여기에 적혀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라? 그럼 좀 이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예측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알레르기 표시란에 쓰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혼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어디에 쓰냐면 주의사항 문구에 쓴다고 합니다. 자료 3에 보니 주의사항의 첫 줄, 대두 그리고 우유가 혼입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즉 두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문구를 주의사항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번 선지에서 알레르기 표시란을 통해 표시된다라고 했던 설명은 완벽하게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다. 곧 답이 되겠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디귿에서 자료 제시를 하고 나서 발화자가 얘기하는 주제는 총 2개입니다. 이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주제와 날짜 표시에 대한 주제인데 우리는 5번 선지에서 날짜 표시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단락을 불러오겠습니다. 5번 선지 보겠습니다. 식품 포장지에 표기되는 날짜 표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그라미 디귿의 자료 3을 활용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이 화자가 마지막으로 날짜 표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곧 소비기한으로 개정되어서 표시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3을 보니 실제로 유통기한란이 있습니다. 날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 표시와 관련된 정보 제공한 겁니다. 5번 선지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다라는 것.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았던 것에 비해서 차근차근 읽어보면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아마도 화법 2번 같은 경우에 분명히 답이 한 번에 찾아질 정도로 쉬워야 되는데 뭔가 다 비슷한 선지에 전부 다 맞는 것처럼 적어놨으니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별 볼 일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 해서 1, 2, 3, 4, 5번 적절성 여부를 다 판별을 해봤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